자, 첫 번째 공부할 주제는 도함수 활용할 주제는 가벼운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잘 써먹으면 됩니다. 알겠죠? 접선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왜 가볍다고 얘기하냐면 수학2에서 공부했던 것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알겠죠? 수학2에서 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만 간단히 점검을 하면 되고, 오히려 어려운 거는 도함수 활용 2예요. 도함수 활용 2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3, 4차 함수,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은 급이 다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 2에서 힘을 좀 줄 거고, 지금은 수학2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고 넘어왔는지 등을 점검해 나가는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수학2에서 공부했던 첫 번째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이었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t, ft에서 y =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t, ft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알겠죠?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y는 거기서 기울기를 구하고 x 빼기 t에서 ft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다만 이 파트에서 다른 점은 여기서는 뭘 구해서 구했어요? 그냥 fx를 바로 미분하기도 했었었는데, 그쵸? 다시 말하면 바로 미분할 수 있으면 좋죠? 예를 들면 몫의 미분법으로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정의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바로 미분을 하시면 되고, 바로 미분이 안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음함수의 미분법. 함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수가 아니어도 곡선의 미분법 그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뭐야? 매개변수 미분법도 똑같이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개변수로 미분해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음함수가 되거나 매개변수가 될 때도 접선의 방정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점만 다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접선의 역사를 배웠던 것들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공부해 왔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접선은 뭐냐면 2차 함수의 접선이었어요. 중학생 때 2차 함수의 접선을 배워서 이때는 뭘로 풀었냐?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고, 두 번째로는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접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원의 접선은 뭐로 배우냐면 점의 중심,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다라는 걸로 공부를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원이라는 건 뭐야? 함수가 아니고 도형이었기 때문에 음함수꼴로 설명이 되거나 매개변수꼴로 설명이 되는 거였었는데,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뭐로 된 거야? 이제 이것도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판별식 구하던 건 더 이상 판별식을 안 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참수를 미분해서 구하잖아. 이것도 역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투에서 뭘 배웠냐면 다항함수의 미분을 배웠었는데, 다항함수의 미분을 배우니까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접선을 배우니까 이럴 때는 다항함수의 미분법 가지고 풀다가 지금은 이제 음함수랑 매개변수까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결국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됐다?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접선의 방정식을 싹 다 아우르는 내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과 매개변수로, 원의 접선이 음함수와 매개변수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만 간단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점 중에 x1, r, y1이라는 점을 하나 찍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 녀석은 뭘 만족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뭐라고? r의 제곱이다를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는 겁니다.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2x가 나오고 2y가 나오고 dy, dx가 나와서 이건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배웠던 것과 어떻다?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1과 y1을 똑같이 집어넣었고 그대로 dy, dx를 구해보시면 어떤 값이 나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냐면 마이너스 x1분의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나온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풀면 되는 거야? y는 y대로 내비두시고, 알겠죠? 그리고 뭐야? y1에서 x1을 빼주시고, 이해 갑니까? 다시 여기서 x에서 x1을 넣어주시고 y1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y1으로 나눈 게 좀 껄쩍지근하니까 싹 다 y1으로 곱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y1 y 하고 넘기면 y1 다시 여기 뭐가 돼? x1에서 x 빼기 x1 이꼴 0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이세요? y1배 해가지고 싹 다 넘겨서 계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면 뽑아내는 거지. x1x 더하기 y1 y가 되면 뭐가 된다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된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아래 제곱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사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공식까지는 보통 외우거든요. 알겠죠?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 방법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그럼 매기변수로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r 코사인 세타였다고 치고 y가 r 사인 세타였다고 쳐요. 알겠죠? 자, 그때 dy dx를 구하는 겁니다. dy dx를 구해서 미분계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dy d세타랑 dx d세타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r끼리는 서로 지워질 거고, 미분하면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한 점에서 r 코사인 세타랑 r 사인 세타를 지난다라고 했었으니까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에 x 빼기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표현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탄젠트 세타를 넘겨놓고 생각을 하시면 이 녀석도 똑같이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분 때려주시면 여기 x1하고 y1 자리만 뭐로 바뀌고 r 코사인 세타, 여기도 r 사인 세타로만 바뀌고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드디어 뭐라고? 하나로 통폐합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빠르게 수투에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의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하면서 내 머릿속에 수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이어지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점. 보통 일반적으로 한 점은 A, B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그래프의 접점을 알 때가 아니라 접선 밖에 있는 점, 알겠죠? 그래프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를 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x 빼기 a부터 fx 빼기 b, a, b에서부터 x, fx까지 평균 변화율이 있겠고요. 그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다? f'x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 순간적인 변화율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만들어지는 요 x를 구하면 뭐가 돼요? 이때 x가 접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나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오는 점이 뭐예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점이 보통 원점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을 지나는 접선.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나오면 원점은 0,0을 말하는 거니까 a도 0 넣고 b에다 0 넣어주시면 fx가 위로 올라가고 x로 나눴을 때 이 녀석 값이 f'x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접선 배울 때 같이 따라왔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미적분이 되면 이 함수들을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첫 번째, 절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편. 알겠죠? 이런 절편에 대한 함수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절편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일반적으로 x축을 자르는 x절편이 있고 y축을 자르는 y절편이 있는데, 계산하기 쉬운 녀석은 뭐가 더 계산하기 쉽냐? y절편이 더 계산하기 쉽죠. x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0을 넣으면 x절편이 나오고, y에다가 0을 넣으면 x에다 0을 넣으면 y절편이 나오고, y에다 0을 넣으면 x절편이 나온다라고 배우긴 배우는데, 요 식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다가 0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접선의 방정식에서 y에다 0을 넣으면 x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t 빼기 ft를 f't로 나눈 것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알겠죠? x는 t 빼기 ft를 f't로 나눈 것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요거를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y = fx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점이에요. t, ft라는 점이었었습니다. 이렇게요. t, ft라는 점이었으면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톡 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점 중에 하나가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t라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요 높이가 뭐예요? 요 높이는 ft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들아?
이 길이 얼마라고? F'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F'T로 나누면 어떻게 돼? 요 길이가 FT에서 F'T로 나눈 녀석이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요. 여기다가 기울기 F'T를 곱하면 이 길이가 될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럼 결국 뭐야? T에서 요 길이만큼을 빼면 X절편의 식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X절편에 대한 식이고, 이건 역시 뭐에 대한 거다? T에 대한 함수다. 알겠죠? T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일종의 GT라고 놓고 나중에 미분하는 게 가능하죠. 알겠죠? 여태까지 이런 거 미분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분수꼴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수학투에서는 미분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목세민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이게 미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실제로 절편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관찰하기도 하죠. 언제? 요거 끝나고 그래프 끝나고 변곡 접선에 대해서 배울 때.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Y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Y절편도 Y축이 어떻게 하면 잘라나가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Y 꼴 fx라는 그래프고요.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린 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Y절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높이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ft가 됩니다. 알겠죠? 이 녀석이 ft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t, ft였을 테니까 요 기울기를 구하면 당연히 똑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f't가 된다고요. 이해 갑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요 폭이 t인데 요 기울기가 f't니까 t, f't만큼이 요부터 요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에서 이만큼으로 내려가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y절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ft라는 값에서 t, f't만큼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예요? 역시 y절편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절편의 식도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y절편의 식도 똑같이 알아놓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동의? 이해 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절편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셔야 된다면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최단거리. 접선 친구 중에 법선이라고 있죠. 접선 친구 중에 법선이라고 있습니다. 접선은 접하는 선을 말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친구를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근데 그 법선의 방정식을 알아놓으셔야 되겠는데 y는 기울기가 접선의 방정식에 수직한 거니까 f't 분의 1이 되면서 x 빼기 t가 되고 더하기 ft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선의 방정식이죠. 요게 얘들아 언제 쓰이게 되니? 언제 쓰이게 돼요? 이게 수학2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y 꼴 fx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 점이 있었는데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점 중에는 누구랑 이 a, b랑 먼 애가 있겠고 가까운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가 제일 가깝다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과 수직한 법선을 그었을 때 걔가 하필이면 어디를 지날 때? a, b를 지날 때가 있다면 요때 이 법선이 뭘 지나? a, b가 지나지. 법선이 a, b를 지나면 알겠죠? 법선이 a, b를 지나면 이때 이 t가 이때 t, ft가 a, b로부터 최단거리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풀어서 뭘 공부했다고? 최단거리 방법을 수학2에서 푼다고 배웠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 올라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마무리를 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리 중에 하나의 정리가 무슨 정리야?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적분에도 평균값 정리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a, b를 지나고 f, a, fa 두 번째 b, fb라는 녀석을 지나고 그 둘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알겠죠? a, fa랑 b, fb를 지나고 이렇게 가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를 여기서 중간에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점이 생기는 녀석을 뭐라고 해? C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C가 됐든 뭐 C2가 됐든 이런 C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평균값 정리라고 했었죠.
알겠죠? 근데 이 평균값 정리라고 했었는데 지금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롤의 정리로 다시 확장을 시켜서 뭘 구하시는 거냐면, 이걸 F라고 하고 이걸 L이라고 해버리면 F 빼기 L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F 빼기 L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서 0이었고 0이었고 0이었으니까 0,0,0을 지나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녀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은 바로 뭐야? 요렇게 접한 녀석이 있었으면 여기가 바로 극대값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접한 녀석이 있었으면 여기가 뭐로 바로 극소값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존재한다, 똑같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뭐일 때? 가장 커질 때, 최대일 때, 아니면 이 폭이 가장 작아서 최소가 됐을 때, 알겠죠? 가장 밑으로 내려왔거나 가장 커졌을 때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는 순간에서 어떻게 된다고?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서로 닿아진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때 한 점이 A가 있고 한 점이 B가 있고, 맞습니까? 한 점 A와 있고 B가 있는데 A서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랑 얘네들이 똑같을 때가 바로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라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똑같을 때다 라는 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가 최대가 된다 라고 해석하게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야 왜? 이 길이가, 이 폭은 일정한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폭은 일정한 상태에서 요 길이가 가장 길어지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곱의 2분의 1이 다는 삼각형의 넓이란 말이에요. 자, 얘는 일정해. 얘가 제일 길어질 때가 이때야. 그러니까 여기 평균 변화율, 얘네들이 뭐 할 때가 제일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서로 평행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알겠죠? 평행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써먹을 수도 있겠죠. 이건 역시 어디서 공부했던 내용이라고? 네, 수학 2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접선의 방정식을 파악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접선의 방정식과 예를 들면 수학 2의 차이라고 한다면 없어요. 미분하는 거 말고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 필수 예제 문제를 그래서 푸는 겁니다. 어디 있니? 여러분, 필수 예제 문제가 7문제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7문제 후닥닥 풀고 바로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무엇을? 도함수의 활용 2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알겠죠? 이 7문제를 역시 풀어오시는 것을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 좀 하시고, 아니면 질문 없는 친구는 마저 7문제 풀어보시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은 문제 좀 풀어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